네, 안녕하세요.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것들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도 그냥 피어나고, 감정도 피어나고, 뭐 생각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게 이야기죠. 이야기도 피어나고, 이게 나라는 인식도 피어나고,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었죠, 이것들은. 그런데 지난 시간에 또 이제 어떤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 질문이 보통 이제 나를 주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가 보는 무아와는 이제 안 맞는 거기도 하고 뭔가 이런 단어를 고정해서 쓰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세상을 봤을 때 저희가 이게 뭔가 고정된 주체로서의 나가 이 세상을 굴리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조건으로 같이 그냥 이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연기와 이 세상의 흐름의 현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그냥 버무러져서 그냥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이 현상계가 저절로 내가 뭔가 개입하기도 전에 이미 삶이 그냥 삶을 원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나라는 주체가 없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셨나요? 이 책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짧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게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인 거잖아요. 책임을 지려면은 뭔가 우리가 잘못이라고 생각한 게 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잘못을 저질러도 이거를 이 관점에서는 나라는 주체가 없으니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지 않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앞에 한 이 이야기들이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 분명하게 또 못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어떤 진실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개념들이 뭐가 있었죠?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아랑 같이 짚고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무아를 이야기할 때 쌍으로 나왔던 게 연기였죠. 네, 무아, 연기. 그리고 이런 책임, 잘못 이런 이야기 내가 한 게 아니다 할 때 따라오는 개념이 또 자유의지가 있겠네요. 자유의지, 없음. 예. 그냥 이게 피어나는 거지 내가 뭔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맥락이죠. 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들이 어떤 저희의 책임을 없앤다라는 논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오히려 책임을 더 깊은 자리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이야기들이 무언가로부터 도피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책임을 더 깊은 자리로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부터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책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떤 게 있죠? 내가 선택했고 적으면서 할게요. 제가 지난 영상을 보니까 너무 짧게 키워드만 적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게 더 보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결정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결과로 내가 행동했으니
행동했으니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 구조로 봤을 때 전제가 분명하죠, 이제. 지금까지 제 영상을 한번 잘 봐오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또 어느 정도 센스가 생기셨을 건데, 이 구조의 전제는 여전히 뭐가 있죠? 여전히 어떤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주인이 있다는 이러한 가정이죠. 주인, 주체, 뭐 같은 말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주인이라는 게,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어떤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제가 방금 경험이라고 말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어떤 이런 경험적인 거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께 좀 확인드리고 싶을 때 늘 하는 거 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거 보고 있는 거 이거, 듣고 있는 거 이거에, 이 경험 속에 이 경험이라고 말 붙이기도 전에 그냥 이거라기도 하기 전에 그냥 여기에, 이거에 주체가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게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아니 뭔 이야기 하는 건지는 지금까지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면은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주인이 없다면, 제가 말한 이런 주인이 없다면 방임 아닌가요? 방임. 혹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렇게나 살자. 네.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이 말이 아니라는 맥락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전환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쓴 이 무와 연기의 이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자고요. 이 무와 연기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행동이라는 거는 자유의지의 결과라기보다 이렇게 일어나죠.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그냥 일어난 거죠. 그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그런 관념들이 너무 단단하게 자기를 묶고 있다고 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방금 답글을 달았는데, 제가 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그런 게 있겠죠. 유전자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부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성장 환경, 이런 것도 있겠죠. 성장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의 그날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만난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회 구조, 그리고 이것도 있죠. 그 순간의 어떤 생각과 감정. 네. 그래서 저희가 말로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한 결과로 우리의 어떤 행동, 어디다 갔을까요? 네. 이 행동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표현은 누군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것도 그냥 적을게요. 보시는 분들이 적는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 좀 더 사실에 가까운 표현은 어떤 일이,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이런 자유의지에 의해서 홀로 저질렀다. 잘못이 됐건 뭐가 됐건. 이거보다는 이러한 조건들이,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러한 조건들이, 제가 지금 초점을 확인하고 있는데 괜찮네요. 네. 아무튼 이러한 조건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 네, 말로 하자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보다 진실,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죠. 이거보다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맞는데, 조건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은 맞는데, 그러면 또 이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라는 게 등장하고 잘못이나 뭐 이런 게 등장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죠. 처벌. 네. 그러면은 이 처벌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겠네. 혹은 뭐 선악이라는 거의 구분도 사라지겠네. 이런 생각도 당연히 떠오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윤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윤리.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윤리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관념에서 조금 형태가 바뀐다고 하고 싶은데, 그냥 형태 바뀜이라고 일단 적어 놓을게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형태가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이 뭔가 책임이 발생했으면은 응당히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윤리적인 개념이 생기는 게 결국에는 이런 일이 지금 안 생기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뭔가, 혹은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잘못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뭔가 이 잘못을 일으킨 사람한테 똑같은 고통을 줘야 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윤리, 우리의 어떤 선악이나 처벌도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통해서 제2의 이런 것들이 피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단순히 이거를 일으킨 사람한테 뭔가 세디스트처럼 너도 똑같이 고통을 받아봐, 이게 우리의 어떤 근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거는 이렇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뭐 인광보, 처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한다. 이 논리죠, 지금. 근데 어땠죠? 저희의 어떤 관점에선, 그러니까 이 니나 나나 지금 저희가 어떤 고정된 주체를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에서는 어땠죠? 이게 지금 실체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주인이나 주체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주인 주체 없는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행동이 왜 나왔는가? 혹은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조건이죠, 조건. 네. 어떤 조건이
어떤 조건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의 목적은 결국 이제 이거를 다시금 이미 일어난 과거를 저희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다음에는 어떤 조건을 바꾸면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복수를 통해서건 뭐건 결국 목적은 어떤 윤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그 일을 조정하고 다시 그 일이 발생을 안 하게끔 예방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시로 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불이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불. 여기 불이 있습니다. 불. 이렇게 불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사탕입니다. 이거 사탕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아이가 불에다가 이제 손을 가까이 하다가 손을 대었다고 해볼게요. 손을 대었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막 맹목적으로 이 아이를 비난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왜 불을 만졌어? 혹은 이 아이한테 네가 책임져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서 뭔가 정상적인 어른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뭔가 조금 어딘가 결여되어 있거나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뭘 할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뭘 할까요? 제일 먼저 불을 끄겠죠. 네, 이 불이라는 요소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겠죠. 불은 위험한 거야. 설명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다음부터 이 불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어떤 환경을 바꾸겠죠. 이게 바로 제가 여기서 말한 어떠한 주인 없는 책임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어떤 의문이 남아있는 게, 그러면 아니 어쨌거나 어떤 잘못이나 뭔가가 있을 때 그거를 저지른 저희 어떤 개인은 분명히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개인이 완전히 면책되는가? 이런 의문이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개인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관점이 조금 달라진다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가해자, 피해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뭔가 이게 절대적 가해자 혹은 뭐 절대적 죄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냥 수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의 교차점이 이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그 이전의 어떤 처벌, 책임, 선악 그런 관점에서의 책임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 너 이거 했네? 죽어야지 그러면.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해할 여지가 조금 더 생긴다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못? 그래. 그러면 네가 뭐 장발장이 됐건 아무리 뭐 너희 가족들이 굶고 있어서 빵을 훔쳤건 라면을 훔쳤건 그냥 너는 죄를 받아야 해. 그 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 모든 책임을 개인으로부터 돌렸을 때 비롯될 수 있는 죄책감, 이거에서
주의가 우리가 좀 더 이 모든 요소들을, 현상을 일으키고 발생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이걸로 좀 더 실체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또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개인에다가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야 개인이 더 조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주체가 없을수록 더 조심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심플하게. 근데 이게 뭐 방임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정반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행동들이 저희가 그 전에 살펴봤던 뭐였죠? 이 모든 행동들이 이런 조건들의 결과라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과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도 이게 다시 또 다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조건으로 또 다른 연이 되고 또 다른 연기의 일부로 작용해서 또 다른 뭔가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주먹구구식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은 좀 더 실체적이고 좀 더 섬세한 책임감이 생긴다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윤리가 작동을 한다는 거고. 여기 페이지가 많이 없으니까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어떤 주인 없는 삶, 주체 없는 삶, 이때의 책임은 이 죄책감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네. 이때의 책임은 뭐 내가 나쁜 놈이라서, 내가 부족해서 그거를 이제 기반해서 그런 어떤 죄책감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조건들은 다시 내가 봐야겠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다르게 흘러가도록 내가 뭔가를 조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좀 더 나은 버전으로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마땅히 설명이 안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주체가 없고 뭐 내가 한 게 아니고 조건들이 맞아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혹은 범죄도 이해해줘야 한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 네. 그래서 이 설명은, 지금 하는 거는 책임을 없애는 게 아니고, 책임 없애기 아니고, 우리가 책임을 어디서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를 정확히 포인팅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뭔가 배를 항해하고 가는데 가야 할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 자리에서 뺑뺑 안 돌고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주인, 주체가 없다는 사실은, 주인 주체가 없다는 이 사실은 책임이, 큰 데다가 적을게요. 다시. 주인 주체가 없다는 사실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이 개인을 넘어 저의 이 어떤 모든 관계 전체로 확장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최대한 20분을 안 넘기려고 하는데 또 넘어갔네요. 아무튼 오늘은 책임에 대해서, 무아와 연기와 뭐 나 없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지금 이런 의문이 우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